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그러한 충고들이 있죠. 영어에서는 난이도를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죠. 우린 그런 것을 상식이라 말하고 영어로는 공통적으로 느낀다는 말에 common sense를 써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이 실제로는 팩트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정확히 보도록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만율력이나 그리고 뉴턴 역학이든 양자 역학까지 나와도 해변가에 앉아서 태양이 지는 걸 보면 역시 태양이 지는 해가 도는 거지 우리가 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그게 일반적인 충고의 단점이에요. 여러분들 초보자, 다시 말해 기초가 부족한 분들은 난이도가 쉬운 문장이나 듣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이해가 되니까 잘 된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쉬운 문장이 나와서 되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 문장 읽다가 그냥 기초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자는 이와 같이 피라미드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다 기초에 깔려 있고요. 가면 갈수록 탑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냥 기초하고 다 끝나는 겁니다. 결국 포기를 어떻게든 간에 다 한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쉽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실제 유학을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준에 맞게끔 쉬운 문장이나 듣기를 상대방이 구사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역시 탑 1%에 들어갈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난이도가 쉬운 문장이 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변에 당신을 위해서 영어 학원처럼 친절하게 천천히 말하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쉬운 내용은 단어도 쉽지만 내용도 쉽다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설마 성인이 넘은 여러분들이 어린이 동화책 읽으면서 눈이 돌아갈 정도로 흥미롭거나 정보가 있을 리가 없죠.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interesting, 재미라는 말이 단순히 이해가 되는 것도 있겠으나 이것만이 아닌 정보 자체의 그 컨텐츠의 내용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쉽고 어렵고가 아닌 관점의 영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난이도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성공 여부, 영어의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의 어떤 특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90% 이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의 흥미의 정도, 영어에 대한 관심 정도겠죠. 환경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적 욕구도 있겠죠. 이와 같은 것들. 자, 쉽고 어려운 거 했을 때 쉬운 거가 우리나라 영어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어 회화책은 거의 기초에 맞춰져 있고요. 상급으로 가는 영어책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기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책들은 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있는 서점에 가보시면 자, 책들이 있습니다. 국어책이 있을 거예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 한글로 되어 있는 책들은 기초, 다시 말하면 동화책도 있지만 그 이상의 철학책도 있어요. 그렇죠? 서점에 가보시면. 그러나 영어 회화책은 전부 다 동화에만 맞춰져 있고요. 이런 책 자체가 거의 없죠. 영어 회화책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성공적인 영어를 할 수 있겠는가? 난이도와 상관없이 지적 욕구가 강한 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쉬운 것만 찾고 다니는 분들은 실패할 가능성은 저는 99.9%라 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영어 강의가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회화가 좋아지느냐? 도움이 되는 거죠. 다양한 이유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에 갔어요. 또는 외국인과 만났어요. 그분은 성인일 겁니다. 여러분의 그 성인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엔 대화를 할지 모르나 영어를 못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 이상 지속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성인일수록 영어를 못하는 분, 다시 자기 모국어를 못하는 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돌아선다는 더 짧다라는 게 나오죠. 반면에 어린애일수록 상대방의 대화를 못하더라도 더 말을 걸어주는 그런 과학적인 사례도 있긴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대화의 수준이 중요하겠죠.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 대화하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의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휘력 그리고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미국인을 만났을 때 JFK assassination, 존 F 케네디의 암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자기의 관심의 영역에 들어오니 대화를 더 해보고 싶겠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들하고 논쟁을 하든 뭐든 간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대화를 해줄 거예요. 더 들으려고 할 것이고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라도 더 여러분들 구사하게 될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밥 먹었니 뭐 했니 이런 이야기는 1시간 10분도 이끌기 힘들어요. 그 정도의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영어해야 하지 마셔야 돼요.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밑에 지문 보실까요? 미국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보시면 단어들이 그렇게 심상치 않을 겁니다. 영어 회화나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단어 몰라요. 그러나 이 정도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한국어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는 이상은 그래요. 갑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라요. The Sugar Act of 1764 was a law passed by the British Parliament on the 13 colonies. Sugar Act, 설탕 행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액트는 법안입니다. 1764년에 설탕법이 법으로서 통과된 건 영국 파라먼트 의회가 통과시켰다. 13개의 식민지에 대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슈거 액트를 알았다고 합시다. 독해를 통해서 알았죠?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야 너희들이 설탕법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얻을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비유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상당히 여러분들 지적인 사람이며 대화하고 싶어 할 겁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 대한 This act tightened collection of the import duties levied on non-British sugar imported to the American colonies because the earlier Molasses Act, which had imposed a tax of 6 pence per gallon of molasses, had never been effectively collected due to colonial evasion.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말했듯이 발음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정도로만 발음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토네이션 신경 쓰지 마세요. 인토네이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느끼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인토네이션이 있고 인도 사람의 인토네이션이 있어요. 그러므로 영어를 들어보면 인도 사람의 영어는 인도 사람 영어처럼 들려요. 우리나라 사람 영어처럼 들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이러한 법은 제가 이런 말하는 이유를 알 겁니다. 꼭 우리가 꼭 외국인처럼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건 하도 강사들이 인토네이션을 뭐 외국인처럼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법안은 뭐를 강화시켰을 거예요? tightened. 바로 수입 듀리하면 의무잖아요. 수입세가 돼 있죠. 수입 관세에 대한 수입을 컬렉션, 수금을 좀 타이트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레비란 말은 부가다 뜻이에요. Y입니다. 원래 레비, 난, 비란 뜻이 아니다. 영국 설탕이 아닌 것에 대해 부과하는 거예요. 미국 식민지에 수입되는 그런 거에 부과되는 그 관세를, 세금을, 수입세를 타이트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 몰레시스는 설탕으로 만들어진 당밀이에요. 그러나 몰레시스법, 설탕의 당밀법은 had imposed tax, 세금을 6펜스 1갤런당 당밀 1갤런당 6펜스를 부과했었는데 이게 결코 effective, 효과적으로 컬렉티브 수금이 되지 않았어요. due to 그 이유는 colonial evasion,
식민지에서 이베이전, 탈출, 탈세 같은 것을 했었기 때문이죠. By reducing the rate by half and increasing measures to enforce the tax, the British hoped that tax would be collected more effectively. 자, reduce 줄인다는 얘기죠. 수율 이게 어떤 율이겠습니까? 관세율이겠죠. 수입세율. 수입세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measure 조치를 증가시킨단 말은 강화시키는 거죠. 세금을 enforce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영국이 바랬던 것은 그 텍스 세금이 수집되기를 more effectively 좀 더 효과적으로 수집되기를 바랬던 거죠. 자, 이렇게 measure란 단어가 이게 조치란 단어구나를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런 단어한테요. 자, contrary to their expectations, however, it immediately sent the colonial sugar trade into the slump, reducing revenues while arousing anti-British feeling and prompting a boycott of good British goods. 무한 정반대로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러나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센트가 보내되잖아요. 식민지의 설탕 거래를 무력을 슬럼프로 보냈다. 그리고 뭘 줄였다? 이득을 줄였다. 레버뉴. 반면에 그러면서 동시에 안티란 말 아시죠? 반영국감. 다시 반미 감정처럼 반영국 감정이 생겼다. 불러일으켰다. 라오스. 그리고 프롬프팅 보이콧. 영국 구즈 물건에 대한 보이콧을 프롬프트 재촉하게 촉발하게 되었다. Recognizing these unintended consequences, British Parliament repealed it 2 years later. 자, recognize 인정한다는 거죠. 알아보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intend 의도하다. on 붙었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알아보고 영국 의회는 그것을 철회했다. 2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통해서 정보도 듣고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어휘의 확장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 지적인 여러분들은 결국에 그 외국인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제가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레바논 지금 전쟁 나고 있는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쪽 동면 있죠? 시리아 쪽에 여기에 있는 영어 선생님하고 물론 이분은 시리아 분인데 레바논에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은 저랑 대화할 때 저는 어떤 내용을 할까요? 저는 실제 이 사람과 대화할 때는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하면은 이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저는 반대쪽에서 입장에서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이분은 끊임없이 저랑 1시간 이상을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한국의 K-팝을 얘기하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끌 수 있을까요? 이분이 아무리 K-팝이 좋아하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10분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분도 이런 대화를 하면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수준 높은 대화는 계속 같이 영화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영어에 성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난이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난이도만 갖고 장난치는 강사들은 초보자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하세요. 이런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식은 일반적으로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적 욕망을 더 키우시는 게, 그리고 흥미라는 것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심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영어의 성공은 90% 이상은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지적 욕구, 흥미 정도, 관심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 굉장히 인내, 아주 지속력이 있는가, 인내성이 있는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쉬운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영어 해봐야 별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줄 외국인은 없습니다. 돈 내고 하지 않는 이상은.